방학맞이 단축 수업을 하든지. 자, 이 전 시간에 했던 게, 자, 연속 확률 분포 중에 대표적인 분포 상태가 정규 분포고, 왜인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수능 점수, 키, 몸무게들을 실제 실험이나 관찰을 해봤더니 평균 주위의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나온다라고 했죠. 정말 대칭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대칭인 것만 다룰 거야. 비대칭인 경우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일반적으로 대칭이고 대칭인 경우만 다룰 거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와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중요한 거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중요한 거고,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가 있는데, 우린 이런 복잡한 지수함수도 배운 적이 없고, 저 함수식이 왜 튀어나오는지도 모르니까 성질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얘는 그럼 확률 질량함수겠니? 연속 확률 분포니까 확률 밀도함수입니다. 확률 밀도함수고, 이 함수의 명칭은, 자, 이 함수의 명칭은 확률 밀도함수고, 첫 번째 중요한 게 평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든 질량함수든 정의가 되려면 x축 위쪽에서만 정의돼야 된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평균이 뭘 나타내냐? 이 그래프에서, 자, 이 확률 밀도함수의 위치를 결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학시험의 평균이 80이고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영어는 개 쉽게 냈대. 개 쉽게 내서 평균이 90이래. 그럼 이런 모양으로 위치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짓는다 라고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 2번은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2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증명은 없어. 증명은 없는데 넓이로 확률을 표현하는 게 기하학적인 확률이었죠. 넓이로 확률을 표현. 그럼 앞에서 확률 밀도함수를 할 때 확률 밀도함수로 부를 수 있으려면 그 구간에서 x축보다 같거나 위쪽에 있어야 되고, 그 구간의 넓이가 얼마? 1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나온다더라 라는 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사실이 되겠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4번. m의 값이 일정할 때, 즉 평균이 같을 때. 근데 평균이 같더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1반, 2반 수학 평균이 똑같이 나왔어. 근데 이 분포 상태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분포 상태가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이 80인데 1반은 이렇게 됐대. 이게 1반. 2반도 평균이 80이래. 80인데 얘네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드물어. 못하는 학생도 드물고, 그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겠죠. 이게 풍선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넓이가 지금 1이 나와야 되잖아. 이건 뭐 시험 점수니까 0점부터 100점까지겠지만 1이 나와야 되는데, 넓이가 똑같으려면 지금 이 흰색이랑 x축 위쪽의 넓이가 1이면 연두색이 이렇게 그려지면 1보다 작게 나오겠죠, 넓이가. 맞죠? 그럼 평균주에 몰려있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높이 솟았으면 나머지는 아래쪽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넓이가 똑같이 1이 나오려면. 풍선을 이쪽으로 누르면 이쪽이 부풀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 가끔 이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두색이 표준 편차가 큰 겁니까? 흰색이 큰 겁니까? 왜 착각을 안 하지? 역시 대통령. 흰색이 표준 편차가 크죠. 평균에서 더 많이 흩어져 있지. 연두색은 평균 주위에 몰려 있는 거고. 맞습니까? 흰색이 얘가 더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건 97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좀
학생들을 애매하게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런 보기가 나온 적이 있어. 성적 분포가 고르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성적 분포가 고르다라는 게 연두색이 성적 분포가 고른 걸까요? 흰색이 고른 걸까요? 생각하고 대답해. 생각하고. 응? 여기 뭐 여러분들 유제 보면 9-3번 잠깐 볼래? 239페이지. 디귿 보기 한번 보시오. 디귿 보기를 보면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B 고등학교가 더 고른 편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되게 웃기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면 흰색이 더 성적이 고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두색이 성적 분포가 더 고른 겁니다. 왜일까? 좀 이상하지 않니? 자, 한번 물어볼게. 어떤 반 성적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고, 어떤 반 성적을 제가 구해봤어. 좀 극단적인 예시예요. 어느 반이 성적이 더 고른 걸까요? 밑에가 더 고르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는데, 내가 어느 반에 갔어. 얘 빵점이야.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이래. 어느 반에 갔어. 35, 37, 38, 40이래. 두 번째 반이 더 성적이 고른 거지. 이해됩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성적이 고르다라는 건 평균주의에 몰려있는 걸 고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적인 관점에서 쫙 펼쳐져 있으니까 고르다라고 고르면 틀린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 오케이? 왜 고른지 이해됩니까?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자, 이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조금 애매한 적이 25년 전에 있었고. 자, 4번. 뭐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5번. 표준 편차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과 크기는 같다.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게,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얘기는, 내 분필 어디 갔어?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는 평균주의에서 흩어진 정도가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표준 편차가 같은 두 그래프를 봤는데 얘는 평균이 50이고 얘는 80이다 라고 하면 이건 평행이동한 거죠. 그냥 모양과 크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우뚝 솟아오른 최대값이나. 맞죠? 자, 그게 5번이 나타내는 거고, 결국은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평균은 위치를 결정짓는 거, 표준 편차는 그래프의 모양 결정짓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크면 완만, 평균에서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주에 몰려 있으니까 우뚝 솟아올라 있는 형태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는 식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식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밖에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다 좋아. 다 좋은데 이딴 거 뭐 왜 배우는데요? 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여기 단원을 배우시고 이 단원 끝까지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구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책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첫 번째는 도대체 이딴 걸 왜 배우냐? 정규분포일 때 확률 x가 알파부터 베타. 자, 어떤 학교가 평균이 50점이래, 수학 점수가. 근데 내가 어떤 학생을 랜덤으로 뽑았을 때 그 학생이 20점에서 30점 사이일 확률이 얼마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가 첫 번째, 이 단원의 메인이 목표고. 오케이? 두 번째, 분포 상태가 다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깨우치셔야 되는 점. 분포 상태가 달라. 다른데 상대적인 이 자료를 비교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 여러분들 성적표 세대가 좀 애매해서. 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시험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평균이 60이고요. 수학 평균이 40이야. 근데 내 점수는 국어는 70점을 맞았고 수학은 65점을 맞았어. 그냥 계산은 아직 배운 적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학을 더 잘 본 겁니까? 국어를 더 잘 본 겁니까? 보통은 상식이 없으신 분 빼고는 수학이 상대적으로 더 잘 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속한 집단보다 평균이 25점이나 더 잘 봤잖아. 제가 표준 편차까지 적진 않았지만 국어는 10점 정도 더 잘 봤죠. 뭐 이런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제 살벌하게 점수가 다 찍혀 나오는 시절이니까 제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집에 성적표를 갖다 주면 수학을 왜 이렇게 못 봤어? 국어는 잘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학 개 어려웠어 엄마 막 떼쓰고 그래도 몰라요. 모르죠. 평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두 번째 우리가 시행할 건 이런 것들이야. 지금 명백히 절대적인 점수로 보면 국어를 잘했지만 자료의 분포 상태가 다르죠. 지금 평균이 달라. 분포 상태가 다른 자료의 비교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두 번째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이 세 번째는 제가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사실 1번, 2번은 짬뽕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를 이제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해결이 쉬워요. 여기는 넓이로 확률을 표현하는 거라며. 넓이로 확률을 표현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어딘가 알파고 여기 어딘가가 베타다 라고 하면 이 넓이 구하면 되지. 맞습니까?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아? 저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아까 어디 갔니? 이 무시무시한 식의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할 수 있는 분 있어? 없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뒤에 상용 로그 표가 있다라고 하면 계산해낼 수 있지. 맞죠? 루트 37도 계산 못합니다. 못하지만 뒤에 제곱근표가 있다라고 하면 근사값 구할 수 있죠. 이건 표로 수학자 형님들이 다 작성을 해놨어. 오케이?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표를 구하면 되겠네. 근데 문제가 또 있어. 정규분포 곡선이 이거 딱 하나니? 아니죠. 점수냐, 키냐, 몸무게냐에 따라 이런 정규분포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 그지 않아? 무수히 많으니까 어떤 식의 조정과 변형을 해야 될 거라고. 그 부분을 이제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할 건데 제가 설명만 드리는 걸 보면 알겠지만 조금 어려워 보이죠?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받아들이실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그 받아들이는 부분을 저는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먼저 봅시다. 일단 필수 예제 가장 쉬운 거부터 먼저 할게. 왜 안 넘어가? 이거는 보지 마시고 자, 1번을 볼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곡선 확률 변수 x. 그럼 일단 그려. 종 모양의 좌우 도칭은 곡선. 근데 17 이하일 확률과 23 이상일 확률이 같대.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17 이하일 확률은 이 넓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 알려주는 겁니까? 평균이 얼마?
17과 23의 정중앙인 평균이 20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아직 계산하는 문제 아니야. 대칭성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 얼마? 4. 분산 4란 얘기지. 아무튼 분산에 따라 어느 정도 뭐 이게 모양이 그려지는지는 모르겠고 여기가 4란 얘기죠. 맞습니까? 이제 IQ 테스트 같은 문제인데 A-3부터 A 플러스 1까지 속할 확률이면 A-3부터 A 플러스 1까지 구간을 잡았을 때 그 넓이로 확률 구하는 거라고. 넓이로. 그럼 이게 최대가 되려면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오면 되죠. 그럼 A-3부터 A 플러스 1까지면 구간의 길이는 4지. 얘에서 얘 빼면 4잖아. 여기를 잘라야겠니? 여기를 자르는 게 더 크겠니? 이쪽이죠. 이쪽을 자르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어디를 잘라야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오겠어? 맞아. 역시 대통령.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 잘라야 이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이 구간의 길이는 일정해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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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자르면 그 X축 윗부분의 넓이가 확률을 나타내는데 확률이 가장 크게 되려면 저길 잘라야 될 거라고. 그러면 아까 뭐 그냥 바로 2, 6이라고 하셨는데 A가 5가 나오면 되겠죠. 정확한 식은 얘랑 얘랑 정가운데 뭐 있으면 돼? 정가운데가 대칭축이란 얘기지. 자, 이게 1번 문제가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그 정도 하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배웠는데 축을 표현하는 방정식 정도 아셔야겠지. 이게 축을 표현하는 방정식이죠. 맞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m에서 x만큼 뺐을 때 x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m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죠. 이게 대칭축이 m임을 표현하는 방정식이 되겠고, 다 기억나지? 자, 응? 말하면서 자다니 대단하다. 쩐다. 마블 히어로신가? 말하면서 자다니.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이것도 이제 특별히 식은 필요 없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개형이라는 건 모양입니다. 모양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커지면 평평해져야 되지. 흩어진 정도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높이는 낮아지고 곡선의 폭은 넓어진다. 맞습니까? 맞죠? 자, 두 번째는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모양이 일정한 거지. 일정하고 평행이동입니다. m이 작아질수록 평균이 작을수록 왼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이 아니라. 식이 필요 없고 그냥 성질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 자, 디귿.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변하면 모양이 변합니까? 위치만 바뀐다라고 했죠. 위치만. 평균은 위치, 표준 편차가 모양이야. 자, 됐지? 됐니? 됐겠지? 자, 이제 필수 예제 3번. 제가 아까 이거는 그냥 표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보여. 자, 이 위에 써 있는 식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K라고 써 있고요. M-K 시그마. 왜 알파를 쓰니? 자, 이렇게 K 값이 1이면 이거고 2면 이거고 3이면 이거라고 주어졌어요. 이걸 제가 풀어서 보면 K 값이 1이면 여기가 1이란 얘기죠. 1이면
여기 속할 넓이가 얼마란 얘기? 이거란 얘기고, 만약에 K가 2가 되면 M-2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이거란 얘기고, K가 3이면 그냥 한번 풀어 써보고 있는 거야. 지금 저 표를 못 읽으실까봐. 이렇게 된다는 거 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얘기냐. 이건 평균이 30이고요. 표준 편차가 지금 얼마입니까? 4죠. 그럼 26은 M-시그마라고 볼 수 있지. 맞아? 34는 M 플러스 시그마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이 셋 중에 뭐야? 첫 번째지. 첫 번째입니다. 그냥 표만 조금 읽는 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자, 얘는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럼 42는 평균에 얼마 더한 겁니까? 시그마를 3번 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얘를 M이랑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번 뺀 거고, 자, 여기서부터 헷갈릴 거야. 42는 3시그마를 더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표준 정규 분포면 애초에 평균 주위의 좌우 대칭이라고 했지. 맞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 M-시그마가 있으면 이 길이나 자, 이 넓이나 이 넓이, 이 넓이나 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맞아? 그럼 얘는 두 개를 쪼개서 구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미 이해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M-시그마부터 M까지는 이놈의 절반이겠지. 맞아? 맞습니까? 0.3413이 되겠고, 얘는 M부터 M 플러스 3시그마까지면 이놈의 절반이겠죠. M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니까 이거 2로 나누신 거 그대로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답이 여러분들 그림이 아주 이쁘게 나와 있는데 240페이지 보시면 구해 보시면 0.84가 나온대요. 0.84가 나오고, 얘는 일단 좀 확인을 제가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뒤에 진도를 나갈 수 있거든. 바로 밑에 유제 9-4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표를 보고 읽어낼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거 구하라는 건 절대 안 나와요. 표는 다 주어지는 거야. 항상.
모르겠지? 훗. 어? 왜? 니네 교사임? 교사형을 어디서 산 거야? 교사형 팔지도 않는데? 교사형을 구할 수가 없는데? 보통 우리는 교사형이 차고 넘치지만 맨날 이것 좀 써달라고 다 쓰레기통으로. 자, 유제 9-4번부터 한번 볼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50,3의 제곱. 그럼 알 수 있는 게 m은 얼마? 여긴 그냥 기계가 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표는 문제마다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스몰 x가 써 있고, 스몰 x가 이거일 때 이 값은 이거고, 이거일 때 이 값은 이거고, 이거일 때 이 값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세 종류가 주어졌죠. 스몰 x자리입니다. 스몰 x자리가 m 플러스 시그마면 0.3413이다 라고 주어진 거고, 스몰 x가 m 플러스 2 시그마면 0.4772라고 주어진 거고, 이렇게 주어진 게 표로 주어진 거죠. 지금 여기까지 다 해냈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x가 56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56이면 지금 평균이 50인데 56이면 표준 편차 몇 번 더한 거야? 2번이죠. 56은 즉 m 플러스 2 시그마입니다. 이 분포 상태에서. 그럼 이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죠? 이거 이하니까. 맞죠? 자, 그럼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린 적은 없지만 이 절반의 넓이는 얼마일까? 이 전체 넓이가 아까 얼마 나와야 된다고? 1. 그럼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주위에 얘는 필연적으로 0.5가 되겠죠. 절반. 그 다음에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는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0.4772죠. 그럼 둘이 더하면 0.9772 나오겠지. 일단 다 됐어요? 네? 자, 두 번째는 47부터 a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47은 얘를 평균이라고 봤을 때 표준 편차 한 번 뺀 거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 이쪽 넓이는 뭐 나오겠습니까?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랑 똑같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0.3413이 나올 거고, 그럼 이거부터 a까지다 라고 했는데 이 넓이가 뭐가 나와야 둘이 더하면 0.6816이 나오겠니? 응? 뭐? 이 넓이를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는 얼마 나오면 돼? 3413 빼면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a는 얼마 돼 있으면 되니? 53 되지? 이제 됐고, 자, 그럼 표가 없으면 일단 못 구하겠죠. 표가 없으면 못 구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니, 얘는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9인데 평균이 57이고 분산이 9도 수학자가 만들어놨고 평균이 1000이고 분산이 100이어도 만들어놨고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없어서 요거는 또 증명은 아니고, 참 증명이 없어요. 알려져 있다. 자, 그럼 정규분포는 무수히 많겠지. 이게 국어 점수냐, 키냐, 몸무게냐, 뭐 임금이냐, IQ냐에 따라 정규분포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하나 기준을 잡았어. 평균이 0이고, 평균이 0이라는 얘기는 평균이 Y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겨먹은 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 많은 정규분포 중에 걔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불쾌해. 뾰족해. 너무 뾰족한데 아무튼 이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수학자들은 아주 친절하게 얘는 다 구해놨어. 이 구간마다. 자, 지금 표준 편차가 1이죠. 1인데 어느 구간마다 다 구해 놓으셨냐면 또 여긴 안 나왔어. 아, 짜증나. 요 사이사이에 이 넓이들을 표로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부분을 좀 잘 받아들이셔야 돼. 아까 제가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예시를 들었지? 예시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포 상태가 이렇게 됐다. 국어래요. 점점점. 얘는 뭐 평균이 50이래. 그 다음에 얘는 수학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할 거냐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런 아이디어는 심플해. 이건 단위원이죠.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 1인 단위원이에요. 얘는 몇 콤마 몇이 중심? 3,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 2지.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원이 두 개가 있어. 얘는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얘는 3,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수학자들의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뭐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인 이런 점이 있겠지. 이런 점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이 원위의 x축 양의 방향과 45도 이루는 이 점으로 1대1로 다 대응시키겠다는 얘기야. 집중하라고. 1대1로 대응시킨다는 게 뭔 소리냐면 얘는 결국은 이걸 적절히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펼치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지. 표준 편차가 모양을 결정짓는다며 그럼 적절히 펼치거나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면 모양 똑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모양을 적절히 똑같이 한 후에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일로 다 1대1 대응시킬 수 있겠지. 있다고 해줘. 이때 사실 제가 지금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놀라운 사실이 국어를 기준으로 할게요. 국어 평균보다 많이 못 봐서 이렇게 점수를 맞은 학생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걔를 이 그래프 자체를 적절히 늘리거나 줄이고 평행이동하면 여기 어딘가로 1대1 대응이 되겠지. 1대1 대응을 했대. 하면 뭐 이렇게 갔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근데 웃긴 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보나마나 같겠니? 다르겠니? 제 설명상. 같음이 알려져 있다. 같음이 알려져 있다. 그러면 얘는 수학 점수인데 뭐 여기 어딘가 70점이라고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적절히 줄인 후에 평행이동하면 저기 어딘가로 1대1 대응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분포 상태가 다른 자료도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 표 하나만 있으면 30점부터 50점 국어 성적을 맞았을 확률이나 70점부터 80점까지 수학 성적을 맞았을 확률을 이렇게 1대1 대응시킨 후에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이디어 자체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표 보면 T점수가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적 분포가 다 다르잖아. 매번 시험마다 평균이 다르고 표준편차가 다르지. 그걸 다 표준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 있는 모든 이 점들을 일로 하나씩 대응하는 걸 표준화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표준화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확률 변수 x에서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얘가 속한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러면 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 상태로 1대1 대응이 돼요. 된대. 오케이? 결론은 뭐만 외워야겠어?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되고, 특별히 많은 정규분포 중에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갈 때 그 변수를 Z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떤 확률 변수를 데려와도 다 저 분포 상태로 바뀌니까 이걸 표준화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무슨 만화 같지 않니? 말을 타고 있는 뭐 붕붕카 같지 않아요? 아닌가? 로망이 없구나, 니네. 아무튼 제가 이 과정을 정말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지는 할까 말까 합시다. 자, 해볼게. 잘 봐. x의 평균을 m,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이 z부터 구해볼게. 앞에서 배웠습니다. z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했죠. 이렇게 쪼개 써볼게. 그럼 이건 결국 상수지.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아? 맞죠? 근데 이 x가 x의 평균이니까 m이라며. 이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니까 평균 0인 거 확인되지? 확인되고, 표준 편차 z의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 점점 눈 돌아가죠. 자, 표준 편차에서 이 뒤에 더하거나 빼지는 건 의미 없었지? 빠짐? 이거만 어떻게 나왔죠? 절대값. 근데 이게 뭐라고? 시그마 1 나오지. 그럼 어떤 확률 변수를 데려와도 그놈의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 1인 거 확인한 거지. 이건 증명이 아니고 확인만 한 겁니다. 확인만. 다들 왜 이렇게 눈이 뻘겋니? 어? 몰라? 왜 모름? 자, 이제 제가 하는 것만 볼게. 일단은 저는 오늘 계산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되니까 계산해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평균 100이고 5랍니다.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5래. 그러면 표준화를 하는 거야. 다 m 빼고 시그마로 나눠볼게. 저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다 평균 빼고 5로 나눌게. 100 빼면 0이죠. 5로 나누나 마나 0이고, 평균 빼고 5로 나누고, 자, 평균 100 빼고 5로 나누면 2지. 맞아? 근데 어떤 확률 변수든 그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게 Z라고. 그럼 0부터 2까지 속할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44페이지 봅시다. 244페이지 맞니? 문제가 맞구나. 네. 적혀도
안 적혔다는 생각으로. 자, 그럼 0부터 2까지 속할 확률은 이 표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0.4772지. 읽어낼 수 있겠어? 그 다음에 95부터 115. 자, 다 100으로 나누고 100 빼고 5로 나눌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죠. 100 빼고 5로 나누고 100 빼고 5로 나누고 그럼 이제 가운데 건 표준화 했으니까 Z. 자, 그럼 Z는 평균이 0이니까 얘는 결국 이걸로 구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천천히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근데 이게 정확히 뭐랑 똑같아? 0이 평균이면? 이거랑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표에 있으니까 절반만 주어지면 되는 거잖아.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0부터 1까지 여러분들 책에 제 칠판엔 없고요. 0.341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0부터 3까지는 어떻게 구하지? 못 구하네? 이거 왜 나온 거야? Z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끝이래. 구하는 게 아니래. 나타냈습니다. 자, 제가 필수예제 4번까지만 할 테니까 잘 봐. 개쉬워. 왜? 이상한 의성어가 나왔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안 보이게 나온 거야.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건 라지 Z, 이건 스몰 Z입니다. 자, 평균 얼마? 40. 표준 편차 8. 그럼 표준화 빨리 해볼게. 1번 36에서 다 부등식의 세변에 다 40 빼고 8로 나눌 거야. 40 빼고 8로 나누면 얼마? 그럼 가운데는 표준화 있으니까 이제 Z고 16. 왜? 자, 이제 암산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는 0부터 0.5랑 똑같죠. 좌우 대칭이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0부터 2까지는 이거죠. 됨? 나 뭐 하는지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다 부등식의 두 변에 40 빼고 8로 나누고 40 빼고 8로 나눴으면 얘는 이제 Z가 된 거고 얼마? 1. 그럼 1 이하인데 0부터 1까지가 얼마니? 0.3413인데 0 이하는 절반이니까 0.5죠. 된 거 맞아? 표준화를 하면 다 평균이 0이고 이렇게 된다며. 근데 1 이하면 이 넓이는 절반이니까 표에 없더라도 0.5고 이 넓이는 0부터 1까지니까 요거잖아. 0.3413. 그래서 둘이 더해서 얘가 나왔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